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통쾌한 복수곡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도 얼마나 통쾌한 사이다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이씨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폭풍 같은 30대를 보내서인지 요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 파란만장한 30대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랑 저희 신랑은 친구 결혼식 뒤풀이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요가 선생님이었고 신랑은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셰프였습니다. 신랑은 유학 다녀와서 호기롭게 자기 가게를 하다가 망하고 선배 가게에서 일할 때 저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면서 저희 신랑은 저를 1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야간반 수업이 있는 날이면 늘 집 앞까지 셔틀 기사를 자처할 정도로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별을 봐도 네 얼굴이 보이고 달만 봐도 너 얼굴이 보여 라고 하면서 늘 웃게 해준 사람이라 저도 마음을 열고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에 한 번 빠지면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랑이 저에게만 왔더라면 제가 이런 사연을 쓰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에게 변하지 않은 사랑을 보여줘서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과정이 쉬웠냐고요? 아니요. 시댁은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신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저랑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 아직도 기억해요. 너 몸 쓰는 일 한다며? 요가? 그런 건 돈이 되니? 그냥 대충 따라하세요 하면서 쉽게 돈 버는 일 아니냐? 나는 우리 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일 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맞벌이 하면서 우리 집을 일으켜줄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아휴, 그리고 이렇게 말라서 애는 낳을 수 있겠니? 저는 사실 무용을 전공하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요가 학원에서 제 진로를 찾은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남을 가르치는 일도 요가라는 운동의 장르도 저랑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랑 교감하는 클래스가 잘 되어서 저희 요가원에서 제일 수강생이 많은 인기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쉽게 돈 벌고 어쨌든 대학 졸업도 못한 아가씨가 유학까지 다녀온 내 아들의 여자로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나 봐요. 어머니의 반대에 사실 저는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처음에는 고부 갈등 없는 사람들도 점점 시댁 관련된 일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결국 그 문제로 이혼을 한 친구도 있었기에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랑 잘해볼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신랑은 저랑 결혼을 안 하면 그 어떤 여자랑도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어머니, 계속 이렇게 결혼 반대하시면 저 다신 한국에 안 와요. 그리고 평생 손주 보시는 일 없으실 겁니다. 아들의 선전포고를 듣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너 하는 일도 내가 잘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한국에 안 산다고 하는데 헤어지지 말고 결혼까지 하렴. 내가 그때 못된 말 한 거는 잊어주고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 사과했다고 꼭 좀 말해주렴.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렇게 남편이 불도저 같은 성격으로 결혼을 준비하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시댁이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걸. 결혼해서 신랑 월급 통장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적었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수령액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돈이 왜 이렇게 적게 입금되는지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연봉 계약할 때 6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왜 월급 통장에는 돈이 적게 들어와? 혹시 나 모르게 다른 통장으로 받는 거야? 자기야, 사실은 우리 동생이 도박에 손을 대서 내가 갚아준다고 월급 나오자마자 바로 빠져나가서 실수령액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2년 갚았고 1년만 더 갚으면 돼. 대신에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미안해. 이런 말 미리 못해서. 하지만 우리 집안 사정 알면 자기가 나랑 결혼 안 해줄까 봐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이거 말고 내가 모르는 거 있음 당장 이야기해. 나 정말 다음번에는 용서 안 할 거야. 아니야, 정말 숨기는 거 없어. 정말이야, 믿어줘. 사실 돈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도 민감한 문제잖아요. 특히 저는 친정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괜히 자격지심이 들어서 집안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일은 다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했고 제가 나서서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몸소 느꼈습니다. 신랑은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저 몰래 시댁에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더라고요. 신용대출이라는 걸 해서 어머니 생활비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죠. 제가 알면 부부싸움을 하니 저한테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준다고 약속해버리니 어머니는 아들에게 계속 생활비 달라고 조르셨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저한테는 일절 말씀도 없으셨고 전 그것도 모르고 생신이나 명절 때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거나 직접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옷 한 벌씩 사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제가 신랑이 이렇게 몰래 대출을 받아서 드린다는 걸 언제 알게 되었냐면요. 신랑의 바람을 의심하면서 문자를 봤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문자, 카톡은 개인 생활이기 때문에 몰래 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고요. 결혼하고 반년 만에 임신을 했고 병원에 입원할 만큼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손자를 엄청 바라시던 어머니는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저를 완전 쓸모없는 며느리 취급하셨죠. 수연이를 낳고 제가 일을 쉬고 있으니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라서 그런지 애 한 번 봐주신 적 없으시면서 저만 만나면 너는 이제 몸조리 다 했으면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나처럼 나이 많으면 돈도 못 벌어요. 손목 아파서. 애는 요즘 나라에서 어린이집 공짜라고 하던데 어린이집 맡기고 어서 몸 만들어서 일하러 가. 우리 아들 혼자서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주 얼굴이 반쪽이더라. 너희 친정에서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으니까 네가 열심히 벌어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는 제 상처인 친정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 또한 너무 상처를 받고 부모님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연을 끊었는데요. 그렇게 연락처를 바꾸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싸우기만 하시던 부모님이 싫어서 결혼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아이 엄마가 되었네요. 삶이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 이혼이 저에게 너무 상처였기에 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는데 저 또한 우리 딸에게 같은 상처를 줬으니 말이죠.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제가 요가 강사 일을 했고 자격증이 있어서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쉽게 일이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블로그 산후 요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산후 요가 하면서 주의할 점, 그리고 제가 해서 살을 뺀 방법 등을 공유하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린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이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그 사이에 레스토랑 사장님이 바뀌면서 더 일에 매진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신랑이랑 동갑에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 여자 사장이었습니다. 신랑은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고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소연이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내 말 이해하지? 엄마니까 자기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 혼자 아이 키우는 거 힘들잖아. 저는 그때도 아무런 의심을 안 했어요. 사장이 바뀌면서 메뉴를 더 다양하게 구성하다 보니 둘이 남아서 회의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레스토랑을 처음 맡아서 한 그 여사장도 메인 셰프인 신랑도 가게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인지 신메뉴 개발과 가게 홍보에 진심이었습니다. 여사장으로 바뀌고 신랑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중 하루는 쉬는 날이어서 우리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쉬는 날도 가게로 출근한다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사장이 와서 눈치가 보여서 출근을 하나? 남편도 사장 눈치 보느라 힘들겠다. 라고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신랑은 레스토랑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게에 나가서 신메뉴 연습을 해야 한다고 아침 일찍 서두르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하러 나가는 남자의 표정과 데이트하러 가는 남자의 표정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여자의 촉은 다른 오감 중에서 가장 발달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일하러 가는 게 아니구나.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정분이 난다고 하더니 저희 신랑이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신랑이 출근하고 난 후 1시간 뒤에 신랑이 일하는 레스토랑 근처로 갔다가 엄청난 장면을 봤습니다. 신랑 레스토랑은 저희 집과 불과 10분 거리로 설마 이런 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랑은 그 여사장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야, 내가 운전할게. 자기도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고생했잖아. 샌드위치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소풍 가자. 민우야, 안전벨트 했지? 오늘 아저씨가 만든 맛있는 샌드위치 먹고 아저씨가 자전거도 잘 가르쳐줄게. 아저씨가 예전에 운동을 좀 해서 자전거도 잘 타고 농구도 잘해. 네, 아저씨. 오늘은 자전거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는 수영장 가면 안 돼요? 저번에 데리고 가주셔서 정말 재밌었어요. 자기야, 차 밀리겠다. 어서 우리 출발해요.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 가게에 일한다고 저한테 말하고는 저렇게 그 여자 사장과 아들과 가족처럼 여행을 갔던 겁니다. 거기에 본인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싸들고 가는 걸 두 눈으로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일주일 내내 늦게 들어와서 아빠 얼굴 기억이 안 나 하는 딸아이에게 바쁘다고 자는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본인이 셰프면서 딸아이를 위한 요리 한번 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여사장과 그의 아들에게 직접 요리까지 해주면서 쉬는 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12시가 되어서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남편, 지금까지 뭐 했어? 어디 있다가 오는 거야? 나 일하고 와서 힘들어 보이는 거 안 보여? 내일도 일찍 나가서 시장 가야 되는데 사람 좀 귀찮게 하지 마. 집에서 노니까 심심해? 그럼 나가서 일을 하던가. 나한테 관심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네 눈치까지 봐야겠냐? 일은 무슨. 샌드위치 만들어서 자전거 타러 간 것도 일이니? 무슨 보육교사야? 아님 셰프는 사장한테 그런 일도 맡아서 해야 돼? 뭐야, 나 미행했어? 너는 할 일이 정말 없나 보다. 그래서 어쩌라고. 남편은 정말이지 저에게 조금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건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주부인 분들이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나 혼자 몸이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아직 6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혼은 쉽지 않다는 것을요. 신랑은 다 들킨 김에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람이 난 건 아니었다. 여자 혼자서 대출을 내서 이 식당을 운영해 아들이랑 잘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늘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서 관심이 갔고 아무래도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다 보니 정이 들었다. 변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본인이 소연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새 출발을 하라고 말이죠. 1살이라도 어릴 때 일을 시작해야 혼자서 잘 살지 않겠냐고요. 소연이는 본인이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바람난 아빠에게 그것도 여자아이를 맡기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신랑을 보니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소연이 잘 키울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부로 살기엔 지금 애정도 안 남았잖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사랑하고 있어.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랑 레스토랑도 잘하고 싶고 내 일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서 너무 좋아. 헤어지고 싶지 않아. 사실 그 사람한테 이혼할 거라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너에게 차마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아까 네가 말 꺼내서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어.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네가 나가라면 나갈게. 너도 내 얼굴 보기 싫잖아. 그렇게 남편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옷 몇 개를 챙기더니 그 길로 나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지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보통 바람 피운 남편들이 하는 말들인데 저렇게 모든 걸 정리를 다 하고 나가버리는 건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또한 신랑이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 줄 알았어요. 적어도 저한테 한 번은 용서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릴 거라고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네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다 보니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외국에 있는 동생은 안부차 전화를 했다가 제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자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완전 형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여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쉽게 집을 나가? 언니 마음 독하게 먹어. 어차피 언니가 도장 안 찍으면 그것들은 불륜이야 불륜. 정말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완전 아침 드라마가 따로 없네. 상간녀 소송부터 하자 우리.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언니 내가 일 정리하고 한국으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동생이 흥분해서 상간녀 소송부터 알아보고 연락을 주었지만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줄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 동안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는 첫마디가 네가 집에서 이런 꼴로 있으니 남편이 바람이 나지. 네가 잘했어 봐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았어 봐. 우리 착한 아들이 저러는지. 나도 아들이랑 통화 다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 많다더라. 너도 정리해라. 구질구질하게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피 빨아먹지 말고 너도 네 살 길 찾아가렴. 우리 아들이 착해서 자기 핏줄은 자기가 챙긴다고 하니 수연이는 두고 가고. 어머니, 지금 제 탓하시는 건가요? 어머님 아들이 지금 불륜을 저질렀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시면서 아들을 탓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연이를 가정도 버리겠다는 사람한테 제 딸을 맡기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나는 너도 아직 30대고 어린애 딸려 있으면 새로 시작하기 힘들 거고 우리 아들이 너랑 살기 싫다잖아. 애 인생 펴줄 귀인을 만났다는데 그럼 내가 너랑 악착같이 미련스럽게 살라고 해야겠니? 우리 아들 앞길을 밝혀줄 사람인데 내가 그걸 포기하라고 해야겠어? 그러게 네가 집에서 놀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돈 모아서 자기 가게 차렸으면 이 사단도 안 났을 거잖아. 우리 아들 탓하지 말고 어서 정리해.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왜 돈을 못 모았는데요? 도련님 빚에 어머니 생활비 때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전 이혼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있다가는 내 자식까지 뺏기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선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말을 하니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혼 서류 챙겨갈 테니 원하는 위자료를 말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저에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지. 정말 사랑에 미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한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7년이고 연애한 시간까지 합치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냈는데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더니 그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신랑이 집을 나가고 난 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얼굴이 반쪽된 저와 달리 신랑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는지 훨씬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옷에 시계에 내 남편 껍데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을 시작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안다더니 정말 신랑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진이 빠지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먹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로서 너무 비참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아끼고 제 옷 하나 살 돈으로 바깥일하는 신랑 기죽지 말라고 옷 사주고 하나뿐인 딸아이 옷 사주며 결국 신랑 입다가 안 입는 옷이나 입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신랑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쉬더라고요. 너는 애 키우면서 집도 안 치우고 사냐? 아,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잠시 나온 거야. 우리 집에는 다 말씀드렸어. 이혼할 거라고. 다 내 탓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엄마가 너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혼한다고 다 말씀드렸어. 너도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지? 우리 서로 좋은 기억으로 헤어지자. 나 소연이도 너도 나쁜 기억으로 남고 싶지 않아. 우리 사이에 소연이가 있으니까 만날 일도 있을 거고. 위자료는 생각해봤어? 얼마나 바라니? 내가 해줄 수 있는 정도는 지금 1년치 연봉이야. 이 집은 뭐 전세금 빼서 너 해라.
수연이는 내가 키울게. 너 지금 직업도 없는데 애까지 어떻게 키우겠냐? 나 정도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미친. 나는 적어도 네가 인간이면 나한테 미안하다거나 용서를 구할 줄 알았어. 하지만 정말 너는 나한테 그 어떤 미안함도 안 남았구나. 내가 왜 너랑 이혼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희 불륜이야. 내가 너희 가만히 안 둘 거야. 상간녀 소송도 할 거야. 그 레스토랑 다시는 문도 못 열게 할 거야. 내가 청소를 하던 설거지를 하던 그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내가 키울 거야. 우리 소연이 절대 너한테 안 줘. 그리고 이혼도 안 해줄 거야. 저는 신랑이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동생 말대로 상간녀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저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 어린이집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큰 몫을 한 일이 바로 그 여사장이 찾아와서 저희 집 앞에서 대판 싸움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점점 시간을 끌자 그 여사장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기요, 저 아시죠? 잠시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면 부끄럽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집 남편 꼬셔서 이혼하게 만들었으면서 저를 어떻게 찾아올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죄책감이라고는 없군요. 당신들 불륜이라고. 제가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와이프랑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 때문에 같이 살긴 하지만 조만간 정리한다고 했고요. 이혼 서류도 갖다 줬다고 하는데 그쪽이 찢어버렸다면서요? 정말 구차하게 그러고 싶어요? 그 남자가 나랑 살고 싶다고 사정하는데 그런 남자 껍데기라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꽃뱀이야?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 남편이야. 그리고 우리 소연이 아빠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쉽게 너랑 잘 살라고 이혼해줘야 돼? 누구 좋으라고? 너희는 세상이 무섭지도 않니? 아, 이렇게 끌면 당신만 손해인 거 아시죠? 저희 가게 팔려고요. 저희 두 사람은 떠날 건데 그렇게 혼자 미련 떨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싶어요? 당신 정남편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나랑 살고 싶어서 짐까지 다 싸서 온 남잔데 그래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가 봐요. 같은 여자로서 그쪽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그쪽한테도 좋을 거예요. 돈은 제가 좀 드릴 수 있어요.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으니 여기 명함번호로 계좌번호 넣으세요. 원하는 금액이랑. 피차 시간 끌면 저도 마음 바뀔지도 몰라요. 멍청하게 상간녀 소송해서 1,000만 원 받는 것보단 이게 낫지 않아요? 그 여자는 저를 위하는 말이랍시고 이혼을 강요했고 저희 둘의 말싸움은 동네 아줌마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게 딸아이 귀에 들어가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갑자기 저에게 묻는 겁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해? 아빠가 출장 간 게 아니라 다른 아줌마랑 같이 살아서 아빠가 집에 안 오시는 거야? 그럼 나 이제 아빠 없는 거야? 고작 6살이 된 아이에게 누가 이런 말을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모든 걸 아이가 알았다는 사실에 심장이 발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 살다가는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어떤 말들을 할지 솔직히 눈에 보이기도 했어요. 피해자인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옮기고 함부로 말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어디에든 있으니까요.
이번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혼을 안 해주자 시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얘, 너는 왜 이혼을 안 하니? 우리 아들이 다음 주에 이사 가는 건 아니? 그 전에 서류 법원에 내고 깨끗하게 갈라서. 정말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쳐야 정신 차릴 거야?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랑 살겠다잖아. 그리고 너를 안 사랑한다는데 너는 그런 남자 붙잡고 살고 싶니? 정말 우리 아들 앞길 그만 맞고 그만 도장 찍어. 어머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레스토랑 사장 며느리라고 하니까 돈 많아 보여서 빌붙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여자 편 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벌 받으실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머니 아들 지금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건데 아들을 뭐라 하기는커녕 상간녀를 두둔하시는 거잖아요. 사랑? 그게 뭐요? 저희는 사랑 안 해보고 결혼했나요? 저 없으면 죽겠다고 한 남자가 바로 그이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다가 제가 지금 이 꼴이 났네요. 그렇게 돈 많은 며느리 바라시더니 그래서 마음에 드세요? 돈 많은 이혼녀 며느리 정말이지 엄마나 아들이나 돈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네요. 아니, 너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지금 시엄마한테 그런 말을.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그렇지. 이래서 사람은 집안을 잘 보고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너 같은 거 나도 며느리 삼기 싫다.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소연이도 이혼 부모 밑에서 크겠네요. 그래요, 이혼하죠. 저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떠나야겠어요. 우리 딸 소연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남의 핏줄도 아니고 소연이가 어머니 핏줄이라고요. 그런데 소녀 상처받는 거는 안 보이고 저도 이제 싫어요. 돈만 밝히는 시댁도 여자한테 미쳐서 아내고 자식이고 버리는 저놈도 저도 버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껍데기만 잡고 살 만큼 바보도 아니었죠. 그리고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상간녀 소송일까?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본 결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정도였고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비에 들어갈 돈이 5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기엔 전 너무 지쳤습니다. 싸우기 전에 진 기분이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죠. 저는 위자료를 받아서 소연이랑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절대 소연이를 그들 손에 키우게 하기는 싫었습니다. 저희 엄마처럼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여사장과 남편은 일하던 레스토랑은 내놓고 다른 지방에 큰 레스토랑을 오픈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동네에 환멸을 느껴 집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의 작성을 끝내고 남편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집과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가 시켰겠죠. 남편은 양육권 포기와 함께 위자료를 주며 저희와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는 길에 그 남자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좋은 사람 만나길 빈다고 말하며 본인은 소연이 안 만나도 되니까 잘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본인의 핏줄인 딸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 사장이랑 같이 사는데 딸이 있으면 불편하겠죠. 나쁜 것들 둘이서 행복한 미래에 우리 소연이는 불순물 같은 존재였겠죠. 그래도 어떻게 본인의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에게도 모든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눈치 빠른 딸은 엄마랑 둘이서 행복해질래. 나는 괜찮아. 하면서 저를 달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꼭 성공을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요가 강사를 하기 위해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어요. 다시 공부를 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곳에서 저를 채용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산후요가를 블로그에 꾸준히 몇 년 동안 올렸는데요. 그 블로그를 보고 전화 주신 원장님 덕분에 저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글로 남긴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네요. 그렇게 어둠 속에 빠져있던 저에게 원장님은 손을 내밀어 주었고 저는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수업을 받으러 온 분들 중에 여성분이 계셨어요. 3개월 정도 수업을 받고 몸이 너무 좋아져서 저에게 따로 밥 한 끼 하자고 하셨습니다. 나이도 동갑이라 친해질 수 있었고 1대1 그룹 수업을 했던 분이라 더 가깝게 느껴져서인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워요. 그래서 오후 수업 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눈치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바람나서 딸이랑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 일을 안 했음 제가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일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이 사장이랑 바람이 나서 그 여자 아들을 본인 아들 호적에 올리고 친아빠인 척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이지만 남편의 바람은 모든 여자를 한 팀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평소 유명한 카페직이었던 이분은 제 이야기를 맘카페에 익명방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역 카페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불륜, 남편 바람 이런 걸로 유명한 카페에까지 제 이야기가 공유가 되었어요. 전 이 사실을 동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언니 얘기 지금 맘카페랑 남편 바람 잡는 카페에서 핫하더라고. 진짜 대한민국 인터넷 강국. 정말 사이버 수사대 대단해. 정말 조만간 그 나쁜 것들 가게에 입소문 날 거야. 정말 천벌받을 것들. 이 기회에 벌받아서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설마 인터넷으로 소문 퍼져도 그렇게 큰 레스토랑이 쉽게 망하겠어? 그런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속 시원하게 웃을 수 있게. 신이 도와주셨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수강생이 늘었어요. 물론 저한테 배운 고객님들이 좋은 후기를 남겨주셔서인지 그룹 수업도 개인 수업도 매 시간 마감할 정도로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동안 블로그에 영상을 틈틈이 올리고 소통하며 시간을 보내고 매 시간마다 학원 요가 수업에 정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 사연을 카페에서 보았고 본인 개인 방송에 예시로 사용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 하면서 물어보았죠. 사실 그때는 변호사를 만나보긴 했지만 법정 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피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했기에 제 사연을 소개하셔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지역 카페에 퍼지면서 일이 커졌어요. 변호사님 개인 블로그에도 댓글들이 달리고 전 아파트에서 살던 여자들의 인증 이야기도 올라오면서 지역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있는 남자를 꼬시고 뻔뻔하게 찾아왔다.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를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들었다 등 다양한 인증글들이 올라와서 사건은 커졌습니다. 거기에 그 여자 사장을 아는 사람까지 나오고 새로 개업한 레스토랑 이름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그 남자가 전화가 온 겁니다.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냐? 뭐 잘난 일이라고 온 동네 소문을 내고 그래. 아이 생각하면 얌전히 강산할 것이지. 여자가 부끄럽지도 않냐? 적어도 소연이 생각하면 얌전히 애나 키우지 왜 일을 만들어?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우리 이혼 이야기 어디 하나 틀린 거 있어? 나는 부끄러울 거 없어. 우리 딸? 당신이 이혼하면서 그 여자 집에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에 소문 다 나서 결국 우리 이사까지 갔어. 그런데 딸 생각 안 하냐는 말을 네가 어떻게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니? 네가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했으면 그 여자 자식을 호적에는 올리지 말았어야지. 그 여자애 학교 가니까 아빠 자리가 필요한 거라고 덜컥 해주고. 그럼 우리 애는? 진짜 네 딸은 어떡하라고. 먼저 시작한 건 너야. 내 인생 밑바닥으로 만든 네가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나 건들면 더 심하게 얘기해버릴 거니까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다가 끊어버리더라고요. 인간이라면 여기서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큰 소리를 치겠어요. 하지만 뻔뻔한 저희 전 시어머니는 저희 학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아니, 너 이혼했으면 끝이지. 돈도 받았으면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니?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가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도 살만해졌는데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내리라고 그래. 벌써 소문돌기 시작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저희 학원 화분을 깨고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집어던지고 정말 아침 드라마에나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제 편인가 봅니다. 그걸 저희 학원 수강생들이 찍어서 맘카페에 지역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게 대박이 났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아무 말도 안 했고 남편 직장도 남편 이름도 그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혼 분류 카페에 공유가 되면서 다 소문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저처럼 남편이 바람 피운 사람들은 더 끈끈하게 뭉치는 게 있는지 다들 알아서 저희 학원 홍보도 해주시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 가게 상호의 지역까지 다 까발려졌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거짓을 말한 게 없었어요. 신랑이 다른 여자가 생겼고 이혼당했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산후 요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다시 강사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요식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가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시어머니의 행패까지 더해져서 더 큰 소문이 나고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여자였습니다. 다시는 얼굴도 목소리도 듣기 싫었는데 말이죠. 저 누군지 아시죠? 번호 바꿔서 전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쪽 때문에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어요. 도대체 1년이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다 파헤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새로 개업한 가게도 지금 소문 안 좋게 돌고 있어서 정말 곤란해요. 이혼하면서 다 끝난 이야기 다시 꺼내는 이유가 혹시 돈 때문이에요? 위자료, 당신 살던 집 그거 당신이 가져갔잖아. 그거면 됐지. 얼마나 더 바라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 학교도 못 가고 있어. 학교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나서 애가 정말이지. 당신도 애 엄마라서 알잖아. 정말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어야 끝나겠어? 그 여자는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내는 건지. 저기요, 웃기지 마요. 우리 딸 더 어릴 때 당신이랑 남편이랑 바람나서 그 난리 피울 때 어린이집에 소문나서 우리 쫓겨나듯이 그 동네에서 나왔어. 그리고 위자료? 웃기지 마. 그 집 처음부터 내가 산 집이었고 내가 번 돈으로 꾸민 집이었어. 그리고 엄마니까 이해해달라고.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마음 떠난 사람 잡고 살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져 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나한테 어떻게 이딴 말을 해? 그리고 너희 아들만 상처받았니? 내 딸은 네가 엄마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상처받는 것은 보이고 더 어린 나이에 눈칫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고 어린이집에서도 소문이 나서 친구들이 너희 부모님 이혼한다고 하면서 놀림을 당했던 우리 딸은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딸을 생각하니 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딸은 언어 치료를 해야 할 만큼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 언어장애가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얼마나 제가 피눈물을 흘렸는지, 하늘을 원망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은 더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살았는데 지금 내 탓을 하는 그 여자를 보니 우습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두고 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가 그렇게 거지 취급하던 나한테 똑같이 당해봐. 그때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아, 재미있는 사실 누가 제보해줘서 알게 됐는데 당신 이혼한 이유 그것도 내가 글에 올리면 진짜 재밌을 텐데. 전 남편은 알고 있으려나 몰라? 자꾸 나 찾아오거나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야말로 다 퍼뜨릴 거야. 그럼 누가 손해인지 알겠지? 당신 숨기고 있는 거 많잖아. 나는 없거든. 과거가 무서웠는지 그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엄청난 과거를 저 또한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사장의 과거를 알게 된 건 남편 바람 카페에서 제 사연을 보고 누군가 제보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신랑을 만나기 전에 다른 돈 많고 나이 많은 유부남을 꼬셔서 돈과 부동산을 받아 지금의 자금을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몰랐어요. 금수저 자식이구나.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신랑이 하는 레스토랑의 오너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모은 돈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전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랑은 너무나 다른 과거에 더 놀랐습니다. 여사장의 이혼 사연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한 것이고, 자식 또한 여사장의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의 아이였기 때문에 이혼한 거라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 이혼 이야기가 퍼지면서 맘카페에 수많은 인증글들이 올라오자 그 여자 때문에 피눈물 흘린 분의 여동생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보고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 언니가 강사님처럼 당했습니다. 언니는 그날 이후로 위암이 와서 치료하고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언니한테 저 여자에 대한 것들을 밝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언니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증거 사진을 같이 보낼게요. 그 당시 언니랑 같이 변호사 만나고 증거 수집했던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사님의 아픈 과거를 다시 파헤치기는 싫지만 혹시나 복수를 생각하시거나 차후 그 나쁜 것들이 강사님을 찾아와서 힘들게 하면 제가 준 자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여자는 정말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예요. 아마 강사님 남편을 선택한 것도 아들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아들 위한 척하면서 착한 여자, 불쌍한 엄마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런 악마 같은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돼요. 네, 세상에 비밀은 없더군요. 특히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나쁜 짓을 한다면 언젠가는 다 밝혀지는 게 인생이겠죠. 전 그 사실을 전 남편에게 말을 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시동생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너 이렇게 자꾸 우리 아들 앞길 방해할 거야?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새로운 형수랑 우리 형이랑 잘 살고 있구만. 보아하니 당신도 이제 학원 원장하면서 잘 나갔는데 먹고 살만하면서 왜 자꾸 과거 얘기 꺼내서 이사단 만드는 건데요?
우리 형이, 그리고 형수님이 우리 집 돈줄인 거 몰라요? 제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더 심한 이야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 말이 우스우신가 봐요? 일주일 만에 또 오시는 거 보면. 이 얘기하면 어머니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니실 텐데. 아, 전 남편은 아마 한국에 못 있을걸요? 창피해서. 무슨 일인데? 또 무슨 꿍꿍이야?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잘난 며느리가 60대 돈 많은 노인의 정부짓 하면서 받은 돈, 그 돈으로 레스토랑 낸 거 아세요? 그 여자 전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가게 하는 거 아니던데요. 거기에 애 아빠가 예상 후보가 3명이라던가. 남자도 참 많더라고요. 어머니 아들이 결국 호적에 올렸으니 아빠 후보가 4명인 거네요. 완전 드라마지 않아요? 이런 거 말하면 정말 핫한 이슈 될 텐데. 한번 말해볼까요? 어머니는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소 술집 여자를 가장 혐오하시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나서 돈도 바치고 난리를 피우신 이후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셨는데 본인이 돈 많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며느리가 복덩어리라고 어와둥둥한 며느리가 알고 보니 꽃뱀이었다니 엄청난 충격이셨겠죠. 시동생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형 이름이랑 가게 상호까지 다 나와서 영업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 확장하면서 대출받아서 형 지금 사면초가예요. 그래도 소연이 아빠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신 이 근처 오지 않겠습니다. 쥐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나마 눈치 빠른 시동생은 어머니를 챙겨 나갔습니다. 사실 저도 그 여자 과거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물론 제가 말 안 한다고 해서 이 비밀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시댁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제 예상과 한치의 빗나감이 없었습니다. 고부 갈등은 시작되었고 전 남편은 그 사이에서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너랑 이혼 안 했을 텐데. 내 인상은 왜 이럴까? 수연이는 잘 커? 보고 싶다. 우리 집 지금 난리 났어. 정말이지.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진짜 정말이지. 내가 다 미친놈이지. 혼자서 술 먹고 가식 떠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신랑이 정말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왜? 어머니는 돈 많은 며느리가 최고다 하시는데 늙은 남자한테 정부짓 하다가 받은 돈으로 레스토랑 차린 거는 안 좋으신가? 세상에 꽁돈 제일 좋아하시는 도련님도 돈 많은 형수 생겼다고 좋겠네. 당신 부인이 이렇게 남자 유혹한 게 처음인 줄 알았어? 그렇게 쉽게 가정 있는 남자 꼬시는 여자가 당신 만나기 전에 남자 하나 없을 것 같았냐고. 당신은 그런 것도 다 좋다고 나 버리고 네 자식 버리고 간 거였잖아. 아니, 그 여자 아들을 당신 호적 밑에 넣어놨으니 이제 누가 아비인지도 모르는 그 애가 당신 아들이야. 레스토랑 다 당신 이름으로 빚내고 명의는 그 여자 거라면서? 유명해지니 좋긴 하더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다 소식을, 정보를 가져다 주시네. 당신 같은 것들 벌 받으라고 다들 도와주셔. 어디 한번 잘 이겨내봐. 그렇게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했다며. 그 여자 과거도 열심히 사랑해봐. 아니 너는 내가 이렇게 망해가니까 기분이 좋니? 좋아?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네가 붙잡아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엄마도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고
정말이지 내가 죽고 싶다. 붙기지 마.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너희 둘, 그리고 너희 잘난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리고 나는 이혼하자고 안 했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해서 그래서 이혼해준 거지. 그렇게 사랑한 여자랑 행복하게 잘 살아봐.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게. 그리고 다시는 내 딸 이름 부르지 마. 저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는 돈 많은 며느리가 최고다 하면서 자신의 피를 이은 손녀는 매몰차게 버리고 그 여자 아들을 귀여워하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바뀔지 아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러지신 것도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들이 바람난 것도 며느리 탓하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저는 시원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 아쉽지 않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기 시작할 거니까요. 원래 의심이 많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여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심할 거고 돈 많은 며느리로 대접을 받다가 이제 찬밥 심세가 될 게 뻔하고 그 여자 사장 성격상 전 남편이랑 계속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혼하겠죠. 그러면 전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빚만 늘어나서 파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밝히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을 알던 사람들은 이 일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거고요. 당분간은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겠죠.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통쾌합니다. 저는 소연이랑 이제 행복해질 날만 남았네요. 사실 일을 시작하면서 딸아이는 필리핀에 있는 어학 코스를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동생이자 이모가 선생님으로 있기에 믿고 맡겼습니다. 복수를 하면서 딸아이가 이런저런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상처받을 거라 생각했고 다행히 동생 집 아이들이랑 너무 잘 지내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님도 전 남편도 찾아와서 딸아이를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떨어져 있었던 거죠. 딸아이는 잘 적응했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 웃는 아이를 보니 보내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올해가 지나고 모든 일이 잠잠해질 때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둘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것을. 인생은 인과 응보라는 것을요. 내가 한 일은 다 나에게 돌아오니 다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으면서 살아요, 우리.